완벽한 개념, 간결한 풀이. 전 EBS 수학영역 김주송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저랑 같이 1학년 학력평가 해설 강의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총평이랑 경훈쌤이랑 1부, 2부까지 들어봤을 건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뭘 놓쳤었는지, 그 다음에 뭘 잘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거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생각을 쭉 이어서 3부까지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담백하게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22번입니다. 처음에 일단 3점짜리라서 쉬운 문제를 물어봤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처음 배울 때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 그냥 뭐 전개하시고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그리고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 있었는데 얘를 전개를 해보면 처음에 a의 세제곱이 오고 그 다음에 3배가 붙죠. 3이 붙고 그 다음에 앞에 거 a의 제곱, 그 다음에 b 더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이번엔 뒤에 거의 제곱이 붙죠.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2x 더하기 y의 세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2x 더하기 y를 대입을 해볼게요. 2x 더하기 y의 세제곱. 자, 그럼 첫 번째는 앞에 거 세제곱, 그러니까 2x의 세제곱 더하기 3배 곱하기 앞에 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x의 제곱 더하기가 아니지. 2x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y 플러스 3배의 2x, 그 다음에 이번엔 뒤에 거의 제곱이라서 y의 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더 전개를 해줘도 되긴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x, y 제곱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만 궁금하냐면 x, y 제곱이 생기는 요 항만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개하시면 6xy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xy 제곱의 개수는 얼마? 네,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22번은 다항식의 연산인 그냥 가장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다음 2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3x 더하기 a의 두 근이 1이랑 b래요. 2차 방정식은 보통 근이 2개니까 그 근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 하나가 b라는 소리구나. 그때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이건데 제가 한 2가지 방법을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일단 방정식의 근이래요. 근이 뭐죠, 여러분? 근은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게끔 하는 숫자야. 그 말은 내가 1과 b는 잘 모르지만 우린 1은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x는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는 1을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0이 되면서 a가 얼마? a가 2가 나오죠? 그럼 그때 이제 a를 다시 대입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 보자마자 인수분해 되겠다. x-1 곱하기 x 빼기 2는 0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 근 2가 되겠죠? 그래서 b는 2가 나오겠습니다. a,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가 되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작년 6월 학력평가에서 마찬가지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우리 다음 문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옆에 먼저 적어 두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 거야. 이때 어떤 게 성립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우리가 쉽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a랑 b를 나누시면 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 다시 2차 방정식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어요. 그럼 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더라.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0의 두 근 1과 b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정리. 두 근의 합 1 더하기 b죠.
1 더하기 b가 얼마? 1분의 마이너스 3. 다시 1분의 마이너스 3이야. 3이네. 그럼 b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1 곱하기 b. 두근의 곱은 1분의 얼마? a. 그래서 이 a구나. 근데 b가 2였잖아. 그럼 a도 2가 되겠네. 그럼 a, b의 값 구하니까 답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23번이었고요. 자, 23번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썼는데 이거 이따가도 나오니까 이건 지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이에요. 24번도 사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아니면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를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푼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학습지를 풀었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도. 복소수 G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뭐로 설정해야 돼? G를 A 플러스 BI라고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A 플러스 BI, A 플러스 BI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A랑 B는 항상 내가 실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에선 잘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 때에는 G는 A 플러스 BI라고 둘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두는 목적은 여기를 실수, 여기를 실수 둠으로써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곱하기 I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실수에 알고 있던 그 공식들을 적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단순 계산 들어가 볼게요. 3G가 있고 여기 G 바가 있으니까 G의 바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G의 바는 복소수의 어떤 복소수야? 켤레 복소수. 다시 복소수 G의 켤레 복소수. 우리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정의하죠? A 빼기 BI. 그냥 A 빼기 BI가 아니고 허수부에다가 부호만 바꾼다. 여기 플러스였던 거를 마이너스로 바꾸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럼 G 곱하기 G바를 맨 마지막에 물어봤는데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먼저 적어볼게요. G 곱하기 G바는 그럼 A 플러스 BI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야? A 빼기 BI. 제가 천천히 정리를 하겠죠.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공식? 합차 공식. 그럼 이제 마이너스 뭐가 돼요? BI의 제곱이 되겠죠. BI 이거 전체 제곱이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 되죠. 근데 I제곱이 얼마야? I제곱은 마이너스 1. 왜? 우리 I라는 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중에 하나를 우리는 I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G 빼기 2G 반은 5 플러스 C바이라는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G는 A 플러스 BI고 G 반 A 빼기 BI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두 식을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3 곱하기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G 반이니까 A 빼기 BI 이걸 정리해서 5 플러스 C바이가 돼야 되는 거고 정리 쭉 해보시면 3A 플러스 2BI 마이너스 2A 부호 조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BI니까 얼마? 플러스 2BI 플러스 2B 여기 3BI죠. 3BI 플러스 2BI 자, 그래서 다 합쳐보시면 3A랑 마이너스 2A랑 합쳐서 A 플러스 3BI랑 2BI랑 합쳐서 5BI 자, 이제 이게 뭐랑 같아? 5 플러스 10i랑 똑같아요. 5 플러스 10i 이제 우리는 뭘 합니까? 실수부끼리 비교하고 허수부끼리 비교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A랑 B가 실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A는 5고 5B는 1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A랑 B가 실수가 아니면 우리가 함부로 말해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마저 정리해서 A는 5고 5B는 10이니까 B는 2가 되겠습니다. 이때 맨 마지막에 G 곱하기 G바 물어봤죠? 어떻게 정리됐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래서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얼마? 정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복소수의 간단한 연산을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 2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됐을 때 한 진짜 25번 요 정도까지는
아주 스무스하게 풀렸어야 돼. 자, 근거하게 생각해 조금만 더 내줄게요. 자, 다항식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4를 이 다항식으로 나누겠대요. 이것도 다항식의 연산에서 덧셈, 뺄셈, 다음에 나눴던 게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 나눗셈 문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따가 문제 또 쓰이니까. 자, 같이 정리하러 가시죠. 자, 다항식의 나눗셈. 제가 고1 수업을 하면은 항상 예시로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수학 교육을 아주 제대로 받아온 학생으로서 다음에 나눗셈을 한번 해봅시다. 37을 5로 나눌 거예요. 쉽죠?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7이 들어가. 왜 7이었어요? 5 곱하기 7 해서 35에서 37보단 작아야 돼. 근데 6은 왜 안 됐죠? 5 곱하기 6 하면 30이야. 근데 나머지가 7이잖아. 근데 7은 5로 또 나눌 수가 있네?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뭘 원하는 거냐면은 가장 크길 바래요. 가장 커서 목적이 뭐냐면 나머지가 2가 나오는데 이 나머지라는 숫자가 5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할게요.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초등학교 때 37을 5로 나눴을 때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니까 37은 5 곱하기 7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말했다시피 이 5라는 숫자는 나누는 수죠. 37이 나누어지는 숫자고 이게 2보단 크다. 잠깐만요. 이게 2보다 크다. 2는 나머지, 5는 나누는 수. 이번에 다항식도 마찬가지야. 이 다항식 A를 이번에 B로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몫을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뭐 BQ가 나오겠죠? BQ가 나오고 여기는 A 빼기 BQ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R이라고 하죠. 다시 37에서 35를 빼서 2가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A에서 BQ를 빼서 A 빼기 BQ가 나왔을 건데 그 식 자체를 우린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사식을 또 작성할 수 있잖아. A는 BQ 더하기 R. 여기랑 마찬가지예요. 나누어지는 수, 여기 나누어지는 다항식 A, 나누는 수, 나누는 다항식 B, 그 다음에 목, 여기 Q 나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래서 A는 BQ 더하기 R 이렇게 쓰고, 그럼 이때도 나오는 건 B가 R보다 커야 돼요. 근데 다항식 중에서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 다항식 이 다항식보다 커? 그게 정의가 되나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거냐면은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 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우리가 여기 나머지 R 나올 때까지 Q를 최대한 크길 바랬는데 Q가 최대한 컸을 때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여기서 A 빼기 BQ를 했을 때 더 이상 B로 나누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B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으려면은 결국 차수가 더 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썼을 때 우리 나누는 식 자체를 이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컸어야 됐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뒤에 또 나와요.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면 항상 또 언급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다항식이거든요. A, B, Q, R 다 다항식이야. 다항식이 다항식의 곱 더하기 다항식으로 나타낸다는 건데 이 식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은 무슨 뜻이죠? 항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 뭐 언제나 성립하는 식. 그럼 그 말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어떤 단서를 주는 걸까? 그냥 아무 숫자나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을 넣어볼까? 2를 넣어볼까? 3을 넣어볼까?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 수학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막 열심히 막 그냥 막 하나하나 다 대입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린 뭘 할 거냐면은 내가 넣기에 좋은 숫자를 넣어볼 거예요. 나중에. 그럼 어떤 게 좋은 숫자일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숫자.
내가 대입했을 때 뭐 0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빠르게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숫자들을 대입을 해볼 거야. 그게 우리가 항등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항등식이기 때문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괜찮다. 자, 이제 가볼게요. 25번.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플러스 11x 빼기 4를 이 다항식으로 나누겠대요. 그럼 늘 하듯이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플러스 11x 이거 조심. 우리 다항식 나눌 때 4제곱 세제곱 다음에 원래 몇 차식이 와야 돼? 2차식 와야 되죠. 근데 여기 몇 차식이야? 1차식이네. 여기는 빈자리를 두겠습니다. 0 곱하기 x제곱 이렇게 플러스 11x 마이너스 4예요. 이 다항식을 우린 뭘로 나눌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위에 올 건 뭐냐면 곱해서 이 x 4제곱을 없애는 게 목적이야. 우리 점점 떨궈야 되거든. 높이를 떨궈야 돼. 그 말은 차수를 떨궈야 돼요. 그래서 여긴 x제곱이 오십니다. x제곱은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오겠죠? 이 다음이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들 거의 다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헷갈리냐면은 이 두 개를 빼야 되는데 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안 했을 거라 믿어. 자, 일단 뺍니다. 그럼 x 4제곱 사라지죠? 우리의 목적이 그랬어. 우리의 목적은 x 4제곱을 지우는 거였어요. 그럼 지웠습니다. 여기도 운 좋게 지워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더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4죠. 그 다음 우리의 목적 마이너스 3x 제곱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야지 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을 적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건데 여기가 x 제곱이니까 뭐만 오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만 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 더한다고 뺀다고? 빼는 거야. 그래서 17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 qx는 x제곱 빼기 3을 말하죠. 나머지 rx는 뭐야? rx는 17x 더하기 5. 이게 rx.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해볼게요. 그럼 q2는 여기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1. 그 다음에 r1은 여기 1 대입하시면 2가 나오겠네요. 22가 나오죠. 22. 그래서 q2 더하기 r1은 정답 2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한 다항식의 나눗셈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는 조금 조심하면 좋은 건 여기 빈자리 두는 거. 그 다음에 친구들이 항상 실수하는 건 항상 빼야 되는 건데 가끔씩 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어떤 문제였죠? 2차 방정식 두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3알파 빼기 k 곱하기 알파 빼기 1, 그 다음에 3베타 빼기 k 곱하기 베타 빼기 1은 마이너스 10을 만족시킨다. 그때 k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일단 그냥 전기부터 해봐. 자, 일단 전기부터 하겠습니다. 3알파 빼기 k 곱하기 알파 빼기 1이니까 3알파 전기하면은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그 다음에 k알파 마이너스 k알파 플러스 k,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3베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베타 하겠네요. 3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베타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 그럼 3 곱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있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알파 더하기 베타, 잘 따라오고 있죠? 플러스 2k. 이게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구해야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기 나와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다가 음수 붙인 거. 여기도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3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야? 3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해 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일단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일단 변형부터 해보자.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까지였어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9분의 2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3분의 k니까 3분의 2k까지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잘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그렇죠. 3분의 25 마이너스 2k가 3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5래.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곱하기 3분의 5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k랑 2k는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에 3분의 25 빼기 5 하면은 3분의 10 정도인 것 같고, 여기 마이너스 10 넘기면은 좌변이 3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k 곱하기 3분의 5만 넘겨서 3분의 5k. 그래서 k는 8이 됩니다. 자, 다시 일단 알파 베타를 근이라고 한데, 그때 이 식을 마이너스 10을 만족시키는 실수 k 값을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그냥 먼저 전개를 해보자. 전개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였고, 그럼 전개를 해봤더니 나온 게 3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해 봤더니 옆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더라. 그걸 이용해서 천천히 구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다르게 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타깝지만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하면은 이 식이 나왔어. 이 식이 나왔는데, 아니 일단 근이라며. 그럼 근이라는 건 무슨 소리죠? 아까도 했는데 대입하면 0이 돼야 돼. 그 말은 3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k는 0이에요. 마찬가지로 3베타 제곱 빼기 5베타 더하기 k는 0이라는 소리죠. 근데 3알파 제곱 더하기 k가 여기 있네. 3알파 제곱 더하기 k. 그래서 3알파 제곱 더하기 k는 마이너스 5알파만 넘겨가지고 5알파구나 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3알파 제곱 더하기 k를 5알파라고 바꾸고 빼기 3알파 마이너스 k 알파인 상태입니다. 마찬가지겠죠? 3베타 제곱 더하기 k는 5베타라서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k 베타는 마이너스 10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저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2알파가 되겠네. 그럼 2 빼기 k 알파네. 2 마이너스 k 알파. 여기도 2베타네. 빼기 k니까 2 마이너스 k 베타네. 그럼 정리하면은 2 마이너스 k 알파 더하기 베타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였더라? 3분의 5였죠. 3분의 5. 그래서 여기는 3분의 5 곱하기 2 마이너스 k이고, 그 값이 마이너스 10이었다는 소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다는 소리고, 그래서 k는 똑같이 8이 나오겠습니다. 3분의 5 곱하기 2 빼기 k는 마이너스 10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지 총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니까 k는 똑같이 8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6번이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6월 학력평가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범위가 작기도 한데, 여러분들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범위가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때 제일 내기 쉬운 게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하는 거야. 뭐 두 근의 합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곱을 줄 수도 있고, 특히 합 같은 게 잘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간단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느냐, 그게 앞으로 필요한 역량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27번 볼게요. 27번도 진짜 뭐 교과서나 아니면 우리 뭐 올포 기출문제집이나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연립부등식 문제인데 첫 번째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잡아두고, 그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결과적으로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것부터 풀어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끝나네요. 그럼 x는 3과 8 사이.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8로 묶여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것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요런 꼴은 이게 답이었어. 이렇게 외우는 거 앞으로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게 x축이랑 만날 거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3이랑 8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작을 때래. 내가 작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다시 요 지점에서 함수값이 이 지점의 y좌표지? 그때 음수가 맞아요. 0보다 작단 말이야. 이건 해당하는 거구나. 다음 여기도 이때 함수값이 여기에 y좌표야. 근데 요 y좌표가 음수죠. 해당하는 거구나. 여기는 그런 의미로서 다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 바깥에 볼게요. 만약에 이 지점이라면은 여기서의 함수값이 양수야. 그쵸? 양수 해당 안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의 함수값이 이 지점의 y좌표인데 양수죠? 해당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사이에 놓였을 때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부등식의 풀이가 x는 3과 8 사이구나. 자, 이제 두 번째 부등식 풀 차례입니다. 이것도 바로 풀리진 않아. 근데 대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게 보여요. k제곱 빼기 9? 이거 그냥 딱 보니까 k 빼기 3이랑 k 더하기 3의 곱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2k가 붙었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둘이 더하면 그냥 2k니까 둘 다 뭘 붙여?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 k 빼기 3 x 플러스 x 빼기 k 더하기 3이죠. x 마이너스 k 더하기 3 이게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거 부등식 그냥 풀지 말고 앞으로 이런 습관 들이세요.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k 빼기 3이랑 k 더하기 3이 있네. 그럼 누가 더 크죠? 당연히 k 더하기 3이 더 크죠. 그럼 똑같은 k에서 3을 뺀 거 얘는 3을 더한 거니까 이제 k 빼기 3이 있고 여기는 k 더하기 3이 있고 이게 만나는 점의 x좌표구나.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 순간을 뜻하는 거네. 그럼 돌아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부등식에서 일단 지우고 넘어갈게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x가 k 빼기 3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k 더하기 3보다 크다를 의미했고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은 요런 꼴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k-3 여기는 k 플러스 3. 자, 이제 x가 3과 8 사이라고 일단 고정된 게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3이 있고 여기 8이 있어요. 요런 형태네. 그럼 이제 k 값을 내가 잘 모르지만 k 값의 위치에 따라서 이 상황을 이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나타낸 이 모양 자체를 여기 위에다가 점점 이렇게 내가 겹쳐 나갈 건데 그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해가 이런 꼴의 형태를 지녀야 돼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때 베타 빼기 알파가 2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3이랑 8 이 사이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k 더하기 3을 통해서 잘라지는 게 이렇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k 빼기 3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1번 상황. 우리가 원하는 1번 상황.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상황 볼게요. 2번 상황은 똑같이 여기 3이 있고 여기 8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k 빼기 3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k-3 여기는 k 플러스 3. 근데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 2여야 돼. 그럼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얼마요? 여기는 6이겠죠? 여기 6 나옵니다. 그 다음에 k 빼기 3 여기가 3보다 큰 거지. 우리 지금 이 영역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k 빼기 3이 5가 나와야지 큰 수 빼기 작은 수 했을 때 2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때 정리해보면 k는 8이고 이때는 k는 3 나오는 거니까 두 개 합쳐서 정답 1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 2차 부등식을 푸는데 x가 3과 8 사이는 일단 고정됐단 말이야. 이제 이 두 번째 부등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놨어야 돼요. 찾아 나갔어야 돼. 이 두 번째 부등식은 k 빼기 3과 k 더하기 3의 곱이네.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처럼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
k 빼기 3보다 작거나 아니면 k 더하기 3보다 크다 이쪽이었고, 그럼 얘를 수직선이 나타내보면 요런 꼴의 형태를 띌 건데, 그래서 우리는 3과 8 사이에 이 고정되어 있는 이 모양에다가 여기를 적당히 겹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적당히 겹쳐서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공통 부분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는 그런 모양을 띠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이라면 여긴 6이고 여기가 3이라면 여기는 5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K 값들을 구했습니다. 3, 8 나와서 정답 11 나왔죠? 자, 여기까지가 27번이었고요. 자, 이제 28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도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면은 진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4점짜리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 머리 싸매게 만드는. 근데 우리 아까 다 정리했잖아. 슬쩍 보고 갈까요? 다항식의 나눗셈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 R이라 그러면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쓸 수 있고, 이 식은 항등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 숫자나 넣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 그 목적은 R을 더 이상 B로 나누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거 잘 써먹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이게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항등식이면 아무 숫자만 넣어도 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항식을 다루고 있어요.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럴 때는 우리 무슨 말까지 해줄 수 있냐면은 최고차항을 잘 비교하자. 제가 문제 많이 풀어보니까 이 최고차항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고차항을 말하는 건 이것의 차수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아니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항등식을 보잖아. A는 BQ 더하기 R. 그럼 차수는 몇 차지? 최고차항은 어떻게 되어 있지? 개수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걸 항상 떠올리셔야 돼. 자, 이제 문제 돌아가 볼게요. 2차 다항식 fx가 있대. 그 다음에 1차 다항식 gx예요. fx, gx는 몇 차식이죠? 3차네. fx 빼기 2x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요거래요. 다시 우리 a는 bq 더하기 r 적어봅시다. fx, gx라는 이 다항식을 내가 나눌 거고요. 나누는 다항식은 fx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나머지 fx 더하기 xgx가 됩니다. 자, 이게 나머지야. 첫 번째, 뭘 따져봐야 돼? 차수, 최고차항. fx, gx 몇 차? 3차. 몇 차? 몰라요. fx 2차야. 2x제곱도 2차잖아요. 2차 빼기 2차? 보통 2차죠. 근데 얘가 2차라고 무조건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직 몰라요. 이제 모르는 상태예요. 이거 몇 차죠? 얘는 누가 뭐라 해도 2차야. 그럼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몇 차가 돼야 돼요, 여러분? 3차가 돼야 돼. 그럼 여기 2차니까 여기 몇 차? 1차. 내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fx-2x 제곱은 1차식이야. 그래서 여기를 ax 더하기 b라고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아까 또 중요했던 거, 우리 차수 비교할 거다. 뭐랑 뭐? 나누는 식이랑 나머지랑. 근데 여기가 몇 차식? 1차식. 그럼 여기 몇 차식이 돼야 돼요? 상수항. 그럼 두 번째, 우리 나머지 fx 더하기 xgx는 상수예요, 상수. 일단 그냥 상수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나머지를 풀어봐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일단 난 fx랑 gx가 궁금할 거니까 fx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x는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겠네. 이제 gx가 문제야, gx. 난 이제 gx를 알고 싶은데 gx를 포함하고 있는 식은 2번밖에 없어. 이제 이 2번을 잘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 xgx는, 난 gx만 남겨야 되니까 xgx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상수네.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친구들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걸 적어둘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상수고, 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더하기 상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잘 봐봐 여러분, 이 조금 이상한 상황이다. 아니 gx가 다항식이야. 이 다항식에다 x를 곱했어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더하기 상수가 나왔네. 아니 다항식에다 x 곱하면 최소 몇 차부터 시작해야 돼요? 상수항이 없고 1차부터 쭈루룩 나갔어야 됐잖아. 내가 x를 곱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생겼어요? 이 뒤에 상수가 붙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소리야? 0이 돼야 돼. 아, 그래서 상수는 b가 되겠구나.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xgx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x로 끝나네. 그 말은 gx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g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까지.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풀어봐야 돼. 근데 아직 내가 안 써먹은 게 있습니다. 사실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안 썼어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3. 어? 썼잖아. 뭘 안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봐봐. 우리 이거 언제 어떻게 썼어요? 얘가 2차식이에요. 이걸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이 2차식인 걸 쓴 거지, 이 식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인 걸 쓴 적은 없어요. 우리 딱 2차식인 것만 썼어.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 남은 거야.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fx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gx는 마이너스 2x 빼기 a야. 자, 이걸 일단 아깝지만 지워볼게요. 자, fx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g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적어보겠습니다.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게 좌변이고요. fx, gx. 자, 그 다음에 fx 빼기 2x제곱 하라 그러네. 그럼 fx가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으니까 여기는 a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fx 더하기 xgx가 상수인데 그 상수가 얼마였어? 맨 마지막에 b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개해서 계수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아,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항등식이라 했잖아요.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에서 계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개를 해서 정말 계수를 비교하는 거. 근데 두 번째도 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아마 알 건데 제가 항상 말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 계수 비교법, 두 번째 수치 대입법. 숫자를 대입해보자. 우리 아까 어떤 숫자든 대입해도 상관없다 했잖아. 항등식이니까. 근데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다 했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그거 쓰세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그거 써. 근데 둘 다 유용할 것 같잖아? 그럼 둘 다 섞어서 쓰세요. 볼게. 내가 모르는 거 뭐랑 뭐? A랑 B야. 난 두 가지 조건만 찾으면 돼. 그럼 A랑 B 중에 비교하기 쉬운 거. A. 왜? 전개해봐.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x 세제곱이고 ax 세제곱이에요. 다시 최고차의 계수 2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ax 곱하기 x제곱, ax 세제곱.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 비교. 최고차의 계수를 통해서 a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얻었어요. 자, 이제 b라는 거 구할 차례야. 전개를 해도 돼요. 근데 전개하자니 조금 아쉬운 거 있지. 이게 방금 마이너스 4인 거 얻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4고 여기도 마이너스 4고 여기도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b는 아직 모르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난 b를 찾고 싶은데 그래서 b만 알면 되니까 조건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전개해도 돼. 근데 내가 숫자를 대입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좋은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b? 여기선 좋은 숫자 모르겠어요.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끔 해주는 숫자를 아직 못 찾겠어. 근데 이거 봐봐. 마이너스 2x 빼기 4? 딱 보이죠? 어떤 숫자 넣으면 돼? 여기가 0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잠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네. 내가 계산하기 좋은 숫자는 어떤 숫자? x는 2. 그래서 x는 2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계수 비교한 거고 이번에는 수치 대입한 거야. 내가 계산하기 훨씬 편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마이너스 2 대입, 플러스 2 대입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왜? 여기가 0이잖아. 자, 그래서 0은 여기서 마이너스 4x에서 x 대신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b. 그 다음에 2 대입했으니까 4 마이너스 6 플러스 3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이거 얼마죠? 7 빼기 6이니까 1이네.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2b는 0이야. 그럼 b는
4가 되겠다. A는 마이너스 4고 B는 얼마야? 4예요. 그때 F-2 구하래. 이제 fx가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는데 그럼 여기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 f-2의 값 구하라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8 플러스 8 플러스 4가 되면서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늘 나오던 거 뭐 해야 돼? 다항식의 나눗셈 a는 bq 더하기 r 이거 항등식 어떤 숫자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차수 비교 차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fx에 대한 조금 더 형태를 갖춰지게 됐죠. 그래서 fx 빼기 2x제곱이었죠. 이것은 차수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1차였다. 자, fx가 2x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fx 더하기 xgx 저기 나머지 있잖아. 그 나머지도 차수가 1차 이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이하가 아니죠. 1차보다 작은 거여야 하기 때문에 상수였다. 그래서 fx 더하기 xgx가 상수니까 그 상수가 나중에 아까 뭐 b라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gx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x 빼기 a 꼴이었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이 이게 2차식인 걸 써먹었을 뿐이지 정확하게 이 식을 써먹은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비교함을 통해서 a랑 b 값을 구하겠다 라는 얘기였고 맨 마지막에 다항식 두 개 비교해서 개수 찾는 거였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개수 비교 그냥 전기에서 개수 다 비교하는 거야. 두 번째 수치 대입 그건 내가 적정한 숫자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우위는 없다. 내가 쓰기 좋은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 전개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 숫자 대입해도 되는데 처음에 딱 보니까 그냥 ax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4x 세제곱 a는 마이너스 4네. 그 다음에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 숫자 대입해도 되고 근데 숫자 대입하기 좋은 상황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x는 2 대입해서 좋은 상황 만들어주고 끝났습니다. 자, 28번 이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풀어볼 수도 있어요. 뭐 모의고사 대비를 하든 아니면은 뭐 학교 내신 공부를 하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제 이렇게 풀었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활용했던 개념 있죠. 여기서 차수 비교했던 거. 여기 다항식, 뭐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 조금만 기다려줘. 네. 자, 29번입니다. 29번은 2차 함수 단원이에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맨 마지막에 뭘 묻고 있냐면 최대값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고1 과정에서 최대값 물어보는 건 사실상 2차 함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2차 함수 문제긴 한데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잖아? 여러분들은 아마도 2차 함수를 몰라서 못 풀었다기보다 제 생각엔 도형을 해석 못해서 못 풀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해. 여러분 고1이잖아요.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늘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평면좌표 단원이 왔는데 그 평면좌표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해서 아니야. 여러분 원의 방정식을 못 구해서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도형 해석을 못해서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29번부터 저랑 같이 풀 건데 29번 저랑 풀 건데 우리가 도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제가 이따가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꼭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과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OAB 한번 볼까요? 이런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호 AB 위의 점 C에 대해서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여기 C가 있고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래. 지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지나고 OB의 평행한 직선. BC의 중점이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OB랑 평행한 직선, 여기가 평행하대요. 그 다음에 원과 만난 점 중에서 B에 가까운 점을 P. 여기를 P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B랑 가까운 건 P니까. 그래서 P 찾고. 그 다음에 BC는 X일 때. 그럼 여기 전체의 길이가 X래. 잘 봐. 여기 아까 어느 점? BC의 중점. 근데 BC의 길이가 얼마? X. 여기 2분의 X, 2분의 X 가져가는구나 라고 이따가 적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OAP의 넓이를 SX라 하자. OAP. 요 삼각형의 넓이? 여러분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뭐 늘 하던 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면 뭐 2분의 1 AB 사인 C? 요 정도인데 이거 보자마자 OA 길이가 1이니까 난 무조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게 우선이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자, 그거 나중에 할게요. 그럼 그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까 합의 본 거 2분의 X, 2분의 X는 적어두고 가자. 할 말이 더 있긴 한데 이거 조금 이따로 미룰게요. 자 봅시다.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올포 기출 풀 때부터 늘 하던 게 있어요. 원에 대한 정리.
저 오늘 수업 때도 하고 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수업했는데 그 수업에서도 여러분 원이 뭐죠? 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원이 뭔가요? 그때 애들이 아마 하는 대답은 동그라미. 그래서 오늘 수업 때도 동그라미라고 대답한 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이야.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원의 정의가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이루는 도형이에요. 다시 한 점이 있어.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이루는 도형이에요. 다 나왔죠? 한 점이 있고 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이루는 도형. 그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다 나왔어요. 원은 두 가지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한 점. 그 다음에 같은 거리. 그리고 이 한 점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하고요. 원의 중심. 이 같은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 할 때 항상 첫 스타트가 뭐냐면 여러분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수학 공부가 마찬가지인데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잘 모르겠잖아? 그럼 일단 중심 찾고 반지름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업무야. 아, 중심 어디 있지? 반지름 얼마지? 그거 표시하는 거.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번 문제에 쓰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이니까 접선입니다. 접선. 그럼 접선은 뭐 이런 상황인 건 다 알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일 때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꼭. 이거 진짜 무조건 필수야. 중심 내려서 90도. 이거 무조건 하세요. 여기 반지름 R 적으면 뭐 더 좋긴 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접선 나오잖아. 중심 꼭 찾아. 원은 중심과 반지름 제일 중요해. 중심 찾아서 내려요. 90도.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접선. 세 번째는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뭐 이런 상황을 말하죠. 여기 이제 중심각이 있다. 여기가 원주각, 여기가 중심각. 이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 곱하기 2가 되겠죠?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배. 근데 조금 더 특수한 케이스 있죠? 많이 등장하는 거. 반원. 많이 보셨죠? 그럼 이때는 어떤 게 성립해? 여기 중심각 얼마야? 180도. 180도. 그래서 이때는 원주각이 90도가 돼요. 180도의 절반 90이잖아. 그래서 90도. 아, 원주각은 90도구나.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세 번째가 원주각이었고요. 네 번째는 현이에요, 현. 근데 현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이 있는데 현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중심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특이해. 현에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현에 수직이등분선을 그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점에서 출발하는 이 수선, 그 수선 항상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 조금 더 나가면 1번이랑 합치면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반지름. 이 얘기. 자, 여기까지가 현에 대한 얘기였는데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 해볼까요? 플러스 알파. 지금 내용은 고난이도 문제에서 좀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좀 훈련이 되어 있으면 잘 찾아. 이 다음이 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봐. 여러분, 중심각이랑 원주각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말하기로 했냐면 비례한다 그래요. 아, 중심각이 2배가 되면 원주각도 2배. 그리고 중심각이랑 비례하는 게 있죠. 원주각 말고 또 있어. 중심각이랑 비례하는 리스트. 아, 잠깐만. 여기 밑에 적어야 되겠다. 중심각이랑 비례하는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거 첫 번째 원주각. 두 번째 또 뭐 있죠? 다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죠?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또 넓이. 부채꼴의 넓이. 이런 게 비례하는 리스트예요. 근데 비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현이에요. 맞아요. 중심각은 현이랑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묻긴 힘들어. 근데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는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현의 크기를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대로 알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현의 길이도 같아요. 다시 중심각이 서로 같잖아? 그럼 현의 길이도 똑같아. 이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자면 그냥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현이 있어요. 지금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이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 그럼 현의 길이 똑같아요. 근데 그것의 역방향도 똑같아. 역방향도 성립해요. 현의 길이가 같잖아? 중심각의 크기도 똑같아요. 이 상황은 어려운 문제에서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다. 항상. 그다음에 두 번째, 접선일 때는 여기 수직 그리는 우리가 약간 습관을 들여놓자. 그 다음에 원주각.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그럼 중심각 원주각의 2배다. 그 중에서 특히 반원일 때 90도 그려놓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인데 현의 수직 이등분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걸로 중심각이랑 얘네들은 다 비례하는데 비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현이다. 현이 비례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어떤 거를 말할 수 있냐면 적어도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는 똑같다. 반대로 현의 길이가 똑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다. 근데 중심각은 원주각에 비례하니까 현이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돌고 돌아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SX를 구하래요. SX는 넓이에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아니, 여기 당연히 밑변으로 처리하겠죠. 여기 1이니까. 1 곱하기. 이제 나의 문제는 P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일단 H라고 표현만 하겠습니다. H, 여기는 중심, 뭐 M이라고 둘게요. 중점이니까. 이제 P부터 H까지의 길이를 내가 구해야 하는데, 여기 P부터 M까지는 당연히 M이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 반지름이네 하고 이제 2분의 X 적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이제 나는 MH의 길이만 구하면 돼. MH. 그래서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 MH 길이를 구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겠죠. 그럼 돌아와 봅시다. 1번 중심과 반지름. 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접선. 아, 접선이 보이질 않아요. 원주각. 아,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현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현 BC.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수직 이등분선 그려서 원의 중심 지나는 거. BC 중점 있네 마침.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그려. 그러면은 5를 지나더라. 여기 수직이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나는 MH의 길이가 궁금해. OM의 길이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여기 수직이라는 걸 알아. 이 길이가 2분의 X야. 근데 이 길이는 얼마지? BO는? BO? 1이에요. 뭡니까? 1, 2분의 X 여기 그냥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OM의 길이 루트 1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4분의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OM의 길이에요. 근데 이 OM의 길이 갑자기 왜 구했냐고요? 이거 해야지. OM 그 다음에 내가 H 근데 문제에서 평행인 걸 알려줬네. 평행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엇각이 같다. 그 말은 닮음이야. 다시 BOM이랑 그 다음에 순서 어떻게 되지? OMH 이거 닮음이죠? 90도 90도 그 다음에 여기 끼인각 끼인각. 아, 그럼 AA 닮음이네. 그럼 내가 닮음비를 써먹을 수가 있겠네. 그럼 다시 내가 궁금한 건 MH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여기 MH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1대 루트 1 빼기 4x제곱. 다시 1대 루트 1 빼기 4분의 x제곱. 이거는 빗변 대 긴 변의 길이고, 이 BOM에서 빗변 대 긴 변의 길이고, 이거는 이 MOH에서 빗변 얼마죠? 루트 1 빼기 4분의 x제곱. 이거랑 긴 변 어떤 변이야? MH. 그래서 MH랑 같습니다. 그럼 MH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쓰면 1 빼기 4분의 x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지워볼게요. 여기만. 정리 쭉 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1 빼기 4분의 x제곱이고, 이거 정리를 제가 미리 다 해봤어요. 그냥 8분의 1 곱하기 여기 안에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문제에서. 최대값이었죠? 네, 그럼 최대값. 그럼 언제야?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때 얼마? 5 나오니까 8분의 5. 다시. 2차 함수 그래프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인 형태일 거고 x는 1이 대칭축이고 그때 함수값은 1 대입하면 5, 8분의 5다. 그래서 P분의 Q에서 8분의 5니까 P 더하기 Q는 정답 1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29번 문제는 내가 2차 함수를 몰라서? 아니야. 여러분들이 몰랐을 거는 아마도 이 원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에 대한 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여러분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때 수학 1 하시잖아요. 수학 1에서 삼각함수 단원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미적을 한다? 미적은 수학 1 플러스 수학 2거든요. 여기도 그냥 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29번 마치고요. 이제 30번, 마지막 30번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라스트 한 문제입니다. 두 2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고 나왔고 gx보다 크고 나왔다. 아, 일단 요게 무슨 뜻일까를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알기 전에 요거부터 볼게요. fx가 0보다 작고 나왔다? 요게 무슨 뜻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fx. gx 볼게요. g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이죠? 아, 아래로 볼록. 이렇게 닿아도 괜찮음.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정확한 위치는 fx랑 gx의 위치는 정확히 몰라.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x축 기준으로 fx가 아래쪽에 있어. 그래서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어. 여기도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최악의 방법은 뭐냐면 이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고 판별식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뭐 이것저것 해보려는 노력은 진짜 내가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무슨 상황일까라는 약간 그림을 그려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식만 적는다고 해서 단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일까에 대한 추론부터 먼저 하셔야 돼. 자, 지금이 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쪽에 그려진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구나. 닿아도 괜찮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애를 먹었을 건 나조건이죠. k 빼기 2, k 플러스 2라는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도록 하는 실수 k, 와,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써먹을까 그것도 더 문제인데 살짝 넘어갈게요. 일단 다부터 하겠습니다. 방정식 fx는 f0의 모든 실근의 합은 음수이다. 요것도 제가 그 전에 강조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 fx는 f0를 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방정식을 푸는 거기도 하지만 나는 그래프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fx가 지금 위로 블록인 함수예요.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게 fx이긴 해. 이제 나는 이게 y는 fx인데 오른쪽이 f0잖아. 그럼 y는 f0라는 이 직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x축이랑 평행한 직선. 그러면은 이렇게 끊기겠죠? f0.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가 0일 때. 두 번째, 여기가 0일 때. 다시 fx 이퀄 f0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y는 f0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y는 f0는 0에서의 함수값을 y좌표로 갖는 점들인 거잖아. 다시 f0는 그냥 숫자야. 0에서의 함수값이라는 숫자야. 그 숫자를 y값으로 갖는 직선이야. 근데 그 직선과의 그 교점을 따지는 건데 0이랑 나머지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럼 0보다 큰 쪽이네. 그럼 0이랑 이 숫자 합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아, 그래서 얘가 아니야. 얘는 되나요? 되죠. 0, 0보다 작은 숫자. 아, 그럼 둘이 합치면 음수네. 내가 원하는 거는 축이 이쪽에 놓이는 게 아니고 축이 0보다 왼쪽에 놓여야 돼. 아, 그럼 지금 다 상황은 뭐냐면 fx의 축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일단 정리만 해놓을게. 축 음수. 이제 대망의 나조건입니다.
나 조건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 제가 풀었던 방식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k 빼기 2, k 더하기 2에서 fx의 최대값과 fx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k 빼기 2랑 k 더하기 2가 내가 어떻게 잘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k 빼기 2, k 더하기 2에서의 gx의 최소값 어떻게 잘릴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최소값, 이거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같게 해달래. 어라라, 잘 봐봐. fx의 최대값은 아무리 높아봤자 0이거든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최대값이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최대값은 항상. 근데 여기의 최소값은 반대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제가 너무 연하게 그리긴 했지만 어떻게 그리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둘이 어떻게 해달래요? 그 둘이 같게끔 해달래요. 같다라는 건 무슨 소리일까? 그냥 0이라는 소리죠. 그럼 지금 이 나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k-2x k 플러스 2라는 이 범위에서 fx 0 이게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 0도 가능해야 돼요. 어라라? 위에 다시 봐봐. fx가 0이랑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었잖아. 여기는 닿는 케이스, 여기는 안 닿는 케이스. 그래서 안 닿는 케이스, 닿는 케이스. 근데 지금 이게 말하는 바는 적어도 뭘 말해줄 수 있어요? 무조건 닿았어야 돼.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는 될 수 없고 무조건 닿아야 돼. 여기도 무조건 닿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구나. 근데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전 얘를 세 가지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우리 문제에서 원했던 그 상황이 k는 0일 때 가능입니다. k는 0해도 된다며.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의 0은 그 k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뭐도 해당해? k는 1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이자 네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k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나는 0과 1에서 된다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최소야, 이게 최대야를 쓰고 싶은 거예요. 0보다 작은 건 안 돼. 1보다 큰 거는 안 돼. 그거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근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서 k는 0에서 된다라고 했는데 1번 k는 0에서 가능.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럼 k가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x 2에서 가능이란 소리야.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가능하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다 적어놨어. fx는 0도 존재해야 되고 gx는 0도 가능해야 돼. fx는 0 존재, gx는 0 존재. 그럼 두 번째, k는 1에서도 가능이래. k는 1 똑같이 대입해요. 마이너스 1, x 3에서 똑같은 걸 만족해야 됩니다. fx는 0 존재해야 되고요. gx는 0 존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부터 2 사이에도 fx는 0도 돼야 되고 gx는 0도 돼야 되는데 fx, gx가 0이 여기서 또 돼야 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근데 우리 fx랑 gx는 기껏 해봤자 만나봤자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 마이너스 1, 2에서 fx는 0도 존재해야 되고 gx는 0도 존재해야 돼요.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다 가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 넘어와 볼게요. 맨 마지막에 최대값, 최소값을 쓸 거야. 자, 깔끔하게 지워봅시다. 첫 번째, 여기 0이 있어. 0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우리의 f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fx는 0이 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때 딱 접하는 거야. 근데 대신 우리 다 조건에서 뭘 얻었다? 축이 음수예요. 그러면 접하는 점은 언제 존재? 0보다는 작은 쪽. 마이너스 1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최대값 0을 가져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제 gx를 쓸 건데 gx는 잘 모르겠지만 0, 여기 1이에요. 1,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습니다. gx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한번 0을 터치하거든요. 터치하고 올라가거든. 그럼 그게 우리는 gx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일단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어디야? 여기 gx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할까? 우리 아까 뭘 보기로 했어? 이게 최소값이다. 이게 최대값이다. 그거 써먹을 거야. 그럼 다시 k 빼기 2부터 k 더하기 2라는 거는 길이가 4개짜리인 칸이에요. 그 칸 내에 f랑 g가 둘 다 0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볼게. 처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때 존재하네요. 근데 조금 더 왼쪽으로 가볼까? 그 말은 k가 조금 더 작아져 볼까? 그럼 조금 더 작아지면 여전히 포함을 하잖아. 안 돼요. 다시 g가 접하는 점이 요 지점이라고 할게. 우리 아까 0일 때 된다 했잖아. 그래서 0일 때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f랑 g가 0을 터치해야 된다는 소리였거든. 근데 이게 정말 최소라고 했으니까 더 작아질 수도 있지 않나? 봤더니 좀 왼쪽으로 당겨보니까 여전히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일단 g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돼. 그럼 오른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얘는 되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중에 한번 터치는 했어. 그 다음에 0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되죠? 왼쪽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럼 언제가 괜찮을까? 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볼게. 오른쪽으로 가도 여전히 돼. 그럼 안 되려면은 일단 g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이때도 된단 말이야? 이때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돼요? 조금 더 넘어가도 돼? 그럼 안 되려면은 적어도 여기까지 가지고 나서야 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적어도 여기 g가 2,0을 터치할 때 돼야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됐는데 왼쪽으로 조금 가면은 안 되더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아니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게 k는 0인 상황이야. k는 0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됐어. 근데 왼쪽으로 조금 더 가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잘리죠. 그럼 잘리면서 안 되게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첫 번째, gx가 무조건 2,0을 지났어야 돼요. 2,0을 터치했어야 돼. 1번. 그러니까 결론. gx는 2,0 접한다. 2,0에서 접한다. 그래야지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 갔을 때 라도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x를 좀 특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fx 특정을 하기 위해서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다고 먼저 가정을 했었는데 이게 자유롭게 다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는 괜찮은데 마이너스 1을 터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터치해야만 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1이 있어, 0이 있어, 1이 있어, 2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예요. 우리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f랑 g 모두 x축을 터치했어야 됐었죠. 그래가지고 얻어낸 결론이 gx가 2,0에서 터치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fx가 어디서 터치할까를 보는 거야. 근데 fx가 요 사이일 것 같은데 지금 0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랑 gx 모두 터치하잖아. 다시 k는 0, 마이너스 2부터 k는 0일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중에 f랑 g는 모두 터치해요. 지금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 근데 k가 더 작아지면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작아지면 안 되네. 여기서 걸려버리니까. 근데 커지는 건? 커진 거 해볼게. 커지는 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거 괜찮아. 여기까지는 이거 포함해요. 근데 1일 때가 최대값이라 했잖아. 그럼 1인 건 어떤 상황인데? 1인 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뜻해요. 이게 K는 1일 때야. 그럼 여기까지는 OK인데 요거보다 커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봐봐. 이 상황에서 얘를 터치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전히 가능해. 아, 그럼 이것도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려면 1보다 조금 커졌을 때 이게 잘렸어야 됐는데 이건 지금 안 잘리는 상황이니까 아, 무조건 잘리기 위해서 fx가 이렇게 터치하고 있었어야 됐구나. 마이너스 1에서.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게 fx는 마이너스 1,0에서 접해야 돼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게 식이 많진 않거든요. 지금 이거 상황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이제 다 나왔어. 그럼 fx는 마이너스 1,0에서 접하니까 그럼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gx는 2,0에서 접하니까 b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랑 b값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f1은 마이너스 2, g1은 2라고 알려줬으니까 f1은 4a고 이게 마이너스 2라고 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G1은 B가 나오죠? B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B는 2네. 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인 상황이고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F3. 그럼 F3은 3 더하기 1이니까 4의 제곱이 16이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G11. G11은 여기 11 빼기 2니까 9의 제곱이네. 그러면 9, 9, 81. 81 곱하기 2라서 16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합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54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다를 해석하는 게 어려웠고 가번, 다번이 의미하는 바는 축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 터치를 할 거다 라는 얘기였고 이제 나 조건을 해석할 때 세 가지 단계를 나눴다. 첫 번째, K는 0이 가능하다, 1이 가능하다. 그걸 통해서 마일과 이 사이에서 둘 다 터치했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웠는데 이게 최소다, 이게 최대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fx, gx는 마이너스 1,0에서 터치하거나 2,0에서 터치했어야 됐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3부까지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총평도 듣고 그 다음에 1부, 2부, 3부까지 모두 다 완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어쨌든 배움이라는 걸 갈망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 진짜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믿음은 별로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라는 믿음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푸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왜 못 풀었지?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니까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고 배움을 갈망하는 친구라 가지고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발전하는 그 앞날 속에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다른 자리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보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